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부분적인 영어 번역은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만을 위하여서 꼭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사용한다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여러분에게 영문과 저의 한국어 말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집안 식구나 고향 사람이나 대한민국 안에서나 이런 범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전 인구가 우리 안방 안에서 한 집안 식구같이 지내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이제 4차원 시대가 열리는데 제가 발명한 전기 공짜로 쓰는 세상이 열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부부간에 잠자는 것 빼고 자동화되는 그런 세상으로 그런 세상이 열리고 현재 있습니다. 자동차도 운전 안 해도 자동차가 알아서 도로를 다니는 그러한 이미 시대에 들어왔고, 청계천 가면 돈 안 내고 공짜로 지 혼자 다니는 자율버스를 여러분도 타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고, 제가 요즘 드론을 지금 날리고 있는데 이 우편 소화물, 택배 이런 것도 앞으로는 모두 드론으로 자동으로 우리 집안까지 드론에다 설정을 해 놓으면, 주소 찍어 놓으면 물류창고에서 각 집안으로 배달되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동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곧 4차원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뒤떨어진 문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야말로 동정하다 못해 불쌍한 처지에 우리 현실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까지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오늘 아주 제가 한국말로나 영어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각 나라 목사님들의 설교를 안방에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글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세계 그 어떤 나라 목사님의 설교도 영상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혹시 아직도 그걸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10명에 1명 중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만을 위하여서 오늘 제가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글은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마우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상 밑에다가 제가 이 글을, 영문 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설정하다가 잘 안 되면 이 영문, 우리나라 아닌 분들은 영문을 드래그해서
자기 나라 글로 번역해서 보면 되고, 또 한글로도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한글로도 여러분이 이 설정 들어가는 데 대해서 잘 모르실 때 이 한글 내용을 봐가면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니까 잘 아시는 분은 그 싱겁게 그런 것까지 올려놓냐고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올려보면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할 때에도 발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지 않거나, 또 글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막이 나오도록 올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철자법이 틀리거나 띄어쓰기 안 맞거나 하면 완전히 번역이 엉망으로 되어 나옵니다. 외국에서 그 번역을 가지고 자기 나라 글로 번역이 되어 나오는 걸 볼 때 그 말 내용이 엉망진창이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어둔하지만 최대한 제 말이 각 나라에서 들을 때에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서 좀 어색하게 보이는 말투로 발음을 분명하게 하려고 최대한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한 것을 나저 유튜브에서 번역으로 보세요. 얼마나 발음이 불분명하게 설교를 했는지 낯이 뜨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발음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철자법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여러분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그 점에 꼭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영상을 자막으로 보시면 얼마나 발음이 엉망으로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유튜브에서 말 발음이 분명하게 영상을 올려야 되고, 또 그 영상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국어 영상을 자기 나라 글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하루리라르 고우 인냉구 지제외언 더 원로어, 이것에 대해서 사각 붉은색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보면서 실제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읽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자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클릭을 딱 해주면 이 빨간 사각 밑에 빨간 이런 줄이 하나 생기면서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읽어드린 것이 이렇게 한글로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뭐 스위스나 네덜란드, 영국 할 거 없이 그 나라에서도 내가 올린 이 영상을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 빨간 줄이 생기면서 그 나라 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나라 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자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미 아시는 분은 그 싱거운 얘기를 또 하냐 나는 이렇게 하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아직도 매우 답답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말대로 되는지 제가 자막을 볼 수 있는 설정, 빨갛게 줄이 그어지게 클릭을 이렇게 해 놓으면 글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들어볼까요? 옛날부터, 옛날 옛적부터 벽에 쌍유리 벽을 하고 그 속에 금붕어가 논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노아 홍수 이전에 해와 우리 사이에 궁창 위에 두었던 물로 인해서, 자, 이렇게 말이 글로 표시되는데, 제가 말한 것도 발음이 분명치 않아 가지고 글이 조금 엉망으로 된 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말이 이 글로 표시될 때에 말과 글이 똑같게 하려면 발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해 주어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번역이 되고,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나라 글로 볼 때 이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글이 엉망으로 나오면은 매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그러한 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얼마나 말의 발음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자기 말한 것에 대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막이 나오게 세계 각국어 영상을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설교한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계 각국에서 선명한 발음으로 말해 주었을 때만 그분들에게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음이 분명치 않아서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 부여를 지르는 거죠. 화를 또 꿉니다. 그걸 말이라고 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 발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욕을 안 먹으려면 말 발음을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똑똑똑 끊어지게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설교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보면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설정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 자막을 클릭해라. 이렇게 제가 영문으로 올렸습니다. Correct to set the display to be validated. 더 바른. 이렇게 사각 자막을 클릭을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각 자막을 클릭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고? 자, 사각 자막을 클릭을 해가지고 빨간 줄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이 무궁화 같이 생긴 버튼을 클릭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Correct on setting here, setting here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무궁화 같이 생긴 것을 클릭을 하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위에 특수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설정을 해 두면 좋습니다. 이것은 5분 시간에 설명을 못하고 이것은 이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특수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글씨의 그림자, 글씨의 크기, 글씨체, 글씨 색깔 뭐 이런 것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설정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는데 그것까지 아직 설명할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명할 게 많고 영상이 매우 길게 작성이 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4가지의 메뉴가 열립니다.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반문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그 무궁화를 클릭을 했지요. 쉐어링 히어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왜 글씨를 안 썼는고? 지금이라도 써야지. 무궁화라고 하는 같이 생긴 곳을 무궁화라고 생긴 곳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자막이라는 글씨를 클릭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예. 자막 클릭, in the window, 달러 오펜, 퀘벡 샵타이도, 퀘벡 샵타이도 여기를 들어가면 그 다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퀘벡 샵타이도 자막, 이것을 클릭을 실제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자동 번역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자동 번역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 자동 번역 클릭 하는 것이 자막 클릭을 2개를 써놨어. 자동 번역 클릭. 예. 자동 번역 클릭. 여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영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in the window, 달러 오펜, 퀘벡, 카르오, 취웬 슬레이더, 취웬 슬레이더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슬레이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막 클릭하고 이 자동 번역이라고 나와 있는 1, 2, 3 이 3번째 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했더니 이제 클릭 했더니 이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제가 한국어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동 번역에서. 그래서 한국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나라 영상이든 미국, 한국, 일본, 뭐 대만 할 거 없이 나온 영상을 자기 나라 글로 바꾸어 주면 자기 나라 글로 여기서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욕을 안 먹으려면 발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띄워가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질질질 이렇게 깔리게 뭔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냥 한글이 아니라 이상한 영문 같은 걸로 막 릴랄랄라 막 이렇게 하면 나와버려요. 그런 망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설교해서 영상을 올릴 때에 주일날 할 걸 토요일날 미리 설교를 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봅니다. 올려보고 이 자막을 봅니다. 그래서 자막이 얼마나 엉망으로 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준비된 그런 설교 원문 글에서 그것을 다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자각하셔서 여기서 나오는 말과 글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기 나라 글로 바꾸어서 세계 어떤 나라 글이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 세계 어떤 나라 글이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문에서는 자동 번역에 클릭을 해라 하는 설명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In the wonder that open, quick the scout barret, the 차프라이, 부라이, 아비더 option, 비디오 마어, 엔 무우벳, 아빈 다은, 디체인지, 이티오 칸추이 텍스트, You can see it in your country swirling 프로메뉴의 country in the world 이렇게 제가 영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들어가고 자동 번역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할 때 이 오른쪽 스크롤바를 스레이딩 스크롤바를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 글로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바꾸어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한국의 히읗 발음이기 때문에 여기 피, 히, 네. 이미 한국어를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어가 안 나타나는 것 같으네요. 다른 나라 글로 한번 바꿔서 볼게요. 뭐 중국어는 간체가 원체가 있는데 뭐 중국어로 본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어로 나타나죠. 들어볼까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고 노아홍수 때 그 물이 다 쏟아져서 이제 그만 막 120년 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쌍유리벽을 하고 집을 짓고 살면 혹시 압니까? 저도 장수할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무렵에 그 노아 때 얘기입니다.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인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네피림족이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식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수업에 들어왔어. 그 영상을 만들어 놓고 깜빡 졸았나 봐요. 광고가 막 나오고 난리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에 창세기 6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그 방주는 지붕을 만들 때 한자 지켜 올려서 덮고 지붕과 측면 사이를 18인치 또는 18평 방주의 옆쪽으로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 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라고 기록된 것을 지난주에 마지막 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번역 6장 17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썰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나는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누구와? 노아 그 할아버지와 세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과 세워진 언약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최소한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빕니다. 언약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다 그러면 속이 매우 답답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겠죠. 누구나 여러분은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번 주에서도 여러분과 약속드린 바와 같이 돈 한 푼 안 내고 전기를 쓰는 세상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특허를 제가 4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는 창은 일반 창에 내지 않고 항상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 그것을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 모든 비밀을 공개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혜택은 성경을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로부터 복의 근원이 싹 튼다는 그러한 원리를 저는 응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특허 4개 중에 한 가지인 체크 밸브를 이용해서 물을 퍼올려서 아무런 에너지, 전기, 기름 한 방울 들이지 않고 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잘 나가는데 계속 지금 비가 와가지고 하나님 좀 쉬라고 말리시네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완성은 못했고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니까 어떤 또 놀라운 일들이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계곡에 내려가는 물을 이용해서 체크밸브로 물을 뭐 20m, 30m, 100m, 200m 퍼올리는 그것만 자랑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퍼올릴 물도 없고 전기를 만드는 데에만 저는 신경을 쓰기 때문에 200m, 300m 물을 퍼올린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기는, 저는 전기를 만들어서, 공짜로 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전기세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과 나와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실물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상 해보니까 전기를 생산하는데 마진은 좀 적어요. 왜냐하면 물을 수중모터로 퍼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중모터를 제가 처음에 DC 전기가 항상 전기가 적게 먹고 많은 힘을 내고 굉장한 유익을 주거든요. DC 모터, 수중모터를 제일 작은 걸 샀더니 호수로 풀렸더니 물이 좀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12V보다 조금 높여서 하면 뭐 잘 올라가는데, 그래서 뭐다 물이 갈까봐 조금 더 큰 것도 사서 이제 올려보고 두 가지를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올리는 데 들어가는 전기 양을, 전기 그 수치를 발전하는 데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 한 50%, 예를 들어서 모터로 전기를 퍼올리는데 전력이 100kg가 들어갔다 그러면 1시간에 전기 생산하는 거는 뭐 200kg 내지 300kg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크게 희망은 걸지 않습니다. 뭐 그냥 전기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마냥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특허도 있어요. 그러니 뭐 구태여이다가 목을 맬 필요는 없죠. 전기를 그다가 꼴박아 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하고, 전기고 기름이고 한 방울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하고 게임이 안 되죠. 하지만 양 만들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다 돌리고 확인까지 해봤어요. 근데 새로 이제 정리하고 이것을 그 마무리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사코 말리네. 너 막 오늘 내일 좀 쉬라. 그럼 뭐 그렇게 바쁘노?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제 오늘 이것을 완성치 못하고 쉬고 있고, 또 비가 안 올 때 사이사이로 나가면 금방 또 비가 쭈룩쭈룩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 완성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시간 좀 봅시다. 이게 뭐 얼마야? 34분인가 얼마 벌써 지났네요. 하여튼 1시간을 넘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조금씩 돌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하는 소리는 비 오는 소리예요. 비 오는 소리.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사는 옥탑에다가 이제 물통을 하나 놓고 물통을 구멍을 뚫어서 이리로 진입하는 게 하나 있고, 이것을 해보니까 뭐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면은 물통 진입하는 그 물의 양이 많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려가는 관이 지금 내가 2개를 처음에는 1개 했었어요. 2개 했는데 2개, 3개, 4개, 5, 6개 여러 개를 해서 하면은
유익하다, 압력이 세다. 그렇게 여기 있는 물의 양이 많으면은 그쪽에 가가지고 발전기에 돌리는 그 체크밸브 작동 힘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것을 이걸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관을 2개를 지금 투입 창구, 인라인이죠. 인라인이 2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인라인이 요 간 뒤에 2개가 있고, 앞에 있는 이 관은 뭐냐면 에어간. 보통 이 체크밸브 하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뭐 100m, 200m 올렸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다 전부 다 이 에어가 차는 그 펌프 역할을 해주는, 물이 여기서 차면 이 속에 공기가 꽉 찼어요.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공기는 물과 달라서 상당한 수축력이 있어요. 확 줄었다 불었다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 하나 했다가 나중에 2개, 거의 한 3개, 한 3개 정도까지를 했는데, 그걸, 자, 이렇게 1개, 2개, 요거 3개 했는데, 이거는 뭐 올리다가 그냥 여기 발부를 쓰다가 이제, 발부 쓸 일이 없어지다가 해서 막고 말았어요. 개수는 지금, 에어관을, 공기관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밑에 내려오면, 이게 이제 요 관은 에어관, 공기관 이제 3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요 보이는 것은 요것이 아까 그 인라인, 물 들어가는 관이 요 뒤에도 하나 있고, 앞에 돌아서 이쪽으로도 이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돌려볼게요. 조금 더 돌리면, 자, 이와 같이 체크밸브를 처음에는 이게 지금 파이프가 50mm예요. 근데 50mm 체크밸브를, 지금 여기는 50mm 체크밸브가 달려 있어요. 물 펌프질 하는데, 물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끝에다가 체크밸브 50mm 체크밸브, 이 PVC 체크밸브가 또 있거든요. 달았더니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막 꽝! 꽝 하면 대포 소리가 막 나요. 이 체크밸브가 움직이면서. 그리고 플라스틱 체크밸브는 앞으로 여러분 사용하지 마세요. 못 견뎌요. 이게 워낙 센 힘으로 막 대포 쏘는 소리가 막 나고 꽝꽝, 이게 한 번 더 다치다 열 때마다 하면서 충격이 막 이 온 간이 다 떨리고 그냥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 그 플라스틱 체크밸브는 고무 바킹을 해가지고 플라스틱 양쪽 날개를 달아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 견디지를 못해. 너무 충격이 많아가지고, 심해가지고, 그래서 금방 고장나고 사용하기에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체크밸브는 플라스틱 체크밸브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 이게 지금 플라스틱 체크밸브, 이제 여기 양쪽에서 물을 퍼주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체크밸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충격을 덜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플라스틱에도 관계없는데, 여기서 그 체크 활동을 하는 그 관은 플라스틱을 하니까 그냥 얼른 못 쓰고 망가져 버려. 뭐 그 너트 볼트가 다 그냥 풀어져 버리고 막 온 막 일등분해가 돼 버려.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체크밸브는 꼭 이렇게 신주로 된 거를 사야 되고, 체크밸브가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는 파이프는 50mm에 체크밸브는 20mm를 했어요. 20mm,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4개를 달아가지고 가운데서 이제 물이 올라가게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조금 더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인라인인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때 체크밸브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양쪽에 이와 같은 시설을 해놓고 가운데에 이제 그 올라가는 라인, 여기 체크밸브가 닫힐 때 물이 쾅쾅하고 뒤로 밀어주잖아요. 그때 올라가는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체크밸브에서 여기서 물을 버리잖아요. 버려가지고, 버리면 이 안에서 있는 압력과 그 체크밸브가 열렸다 닫았다 하는 그 힘이 사이즈, 센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양쪽에 바란스가 안 맞아가지고 이다가 막 추를 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나는 머리에 쓰는 게 그 사람들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물을 막 버려도 되는
그런 시설에서 살지만 나는 물을 한 방울도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걸 한 사람을 전 세계 영상에서 못 봤는데 내가 이거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체크 밸브가 밑으로 열리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열렸다 물이 콱 밀면 콱 닫히면서 물이 가다가 콱 멈추면서 뒤돌아서서 이제 그 충격에 의해서 저쪽으로 올라가고 하는 건데, 여기서 올라가서 품는 게 보면 해외 영상들 보면 막 착착하고 막 이게 분수처럼 막 나가거든. 그래서 내가 저 물도 참 아깝다. 나 같은 경우는 저 압력을 왜 버리지? 그래서 그 압력을 나는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밸브 위에도 관을 달아가지고 압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버리는 거, 이거를 나는 그 압력으로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터빈을 돌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체크 밸브 이 압력을 뭐 고리를 달고 쇠를 달고 할 거 없이 물로 무게를 맞추는 거야. 양쪽의 밸런스를. 그리고 이 관이 좌우지간 나가는 힘이 얼마나 세냐면 거의 여기서 미는 힘이 물통에서 물통 높이까지 거의 올라가요. 조금 한 20cm 남겨놓고 다 올라가요. 그만큼 힘이 세고, 그러니까 뒤에 건 더 세죠. 그렇게 해서 이건 앞뒤로 다 압력을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걸 만든 전 세계 인구 그 발명가들이 체크 밸브 지금 산에서 막 그 큰 배관 막 100mm, 200mm, 막 500mm 관도 막 하는 데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걸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리로는 물을 갖다 버려도 되니까. 근데 나는 물을 한 방울도 못 버리고 다 발전기 돌리는 데 활용하겠다 이겁니다. 자, 조금 더 돌려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도 체크 밸브 나가는 거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 뒤에도 이거와 똑같은 걸 했는데 저 위에 게 더 세요. 왜 더 세냐? 그거는 물통에 가까우니까 압력이 이쪽보다 더 세가지고 체크 밸브 힘이 더 센 거야. 그래서 거기는 그냥 두 개를 이렇게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이제 한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터빈을 빙빙 돌게 하는 거기를 물을 쫙 뿜게 만들었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 나가는 끝을 이렇게 에이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끝이 이게 낮게 물 나가는데 낮게 하면 막 다다다다다 하고 빨리 해요. 이게 이제 나가는 데가 적으니까. 그리고 아주 낮게 하면 작동을 안 해. 미는 힘만 있고 위에 눌러주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끝을 들어보면은 얼마까지 이게 작동을 하고 많이 들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거의 같아 버리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밸런스를 닮아서 가지고 그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전체가 내가 지금 뭐 한 물 높이가 2m 50에서 3m라고 잡읍시다. 3m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다른 사람들 버리는 그 물이 나가서 그 물을 뿜는 그 시설의 높이는 2m 50에서 한 50cm에서 1m 정도 왔다 갔다. 또 그 밑에 또 있어 20cm, 30cm도 작동을 하는데 막 다다다다 그러고 빨리 작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만 해놔도 밑에 층에서 시끄럽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공개된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어렵다. 만약 아파트나 건물에서 하려고 그러면 지하 1층도 어렵고 지하 2층 좀 내려가 가지고 스티로폴 100mm 이상 깔고 거기다 이걸 설치하고 집을 짓어 온 사방을 돌아가서 방음을 해야 이건 쓸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는 관을 이렇게 제가 써서 활용을 물레방아를 지금 많이 돌려봤어요. 조금 더 진행시킬게요.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체크 밸브로 뒤로 사람이 탁탁 물을 밀 때 원래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그 체크 밸브로 올라가는 관이잖아요. 올라가는 관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그 올려준 물이 나가는 관이고, 여기 좌측에는 이제 에어관을 이렇게 하나, 이쪽에 하나 있고 둘, 세 개, 아까 밟아봤죠. 세 개를 이렇게, 에어관은 많을수록 좋고 진입로관도 많을수록 좋고 체크 밸브도 많을수록 좋고, 그래서 이게 물을 많이 퍼올리게 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진행시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들어오는 그 인라인관 부근에 있는 거는 내가 두 개 합쳤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올라오는 거하고 이쪽에서 올라가 체크밸브 올라오는 거 두 개 합쳐가지고 지금 이리 뽑아놨어요. 그리고 T를 해가지고 위로 이제 뽑았어요. 자, 이걸 내가 해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물을 탁탁 품을 때는 축축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지금 물레방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이 물레방에 돌리는 데는 부적합해요. 그래서 물 압력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올라가서 위로 갖다 쭉 뽑아가지고 이거는 이쪽 라인은 해봤더니 그 물탱크에서 한 20cm 남겨놓고 거의 다 올라가요. 이 물이. 밑에 잠그고 이제 놔두면 작동을 하게 만든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 끝을 물통까지 거의 올라가게 끝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텅 비워놨어. 물이 여기서 나가서 차 올라가면 그 압력에 의해서 나오게 이렇게 순환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프로펠러에다 이제 찍 나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15mm에서 이제 또 불로 구워 가지고 구멍을 작게 해서 여기 쫙 뿜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계기판 압력이 지금 얼마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계기판을 내가 달아놨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진행해. 계기판 이렇게 이제 자, 이 관은 지금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관을 갖다가 아주 작은 걸 이렇게 작은 걸 해요. 나는 이제 큰 관을 했어요. 작은 걸 해가지고 물을 많이 퍼올린다, 높이까지 퍼올린다. 그런데 큰 걸 하면 물은 물론 적게 높이는 적게 올라가요. 물을 많은 양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끝에 가서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압력계에서 압력 찼을 때 물을 발브를 틀어고 가지고 물 찍 나가게 하면은 엄청 센 힘으로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편 관으로 나온 이 관은 물 압력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도 이 아까운 거 뭘 합니까? 물레방아를 막 돌릴 수 있는데 조금 진행시켜볼게요. 자, 이거 이제 관을 이렇게 좁혔잖아요.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리로 이제 어저께는 그 전날, 비 오기 전날은 여기 이제 이 물레방아를 한참 많이 돌려봤어요. 조금 이 물레방아도 처음에는 이 좀 높이 있었는데 최대한 낮을수록 이제 수압을 많이 활용하니까 이제 어제는 최대한 물통에 닿지 않을 정도만 이거 낮췄어요. 낮췄고 이거를 뒤로 좀 바꿀 좀 해야 되겠다. 여기다 이 밥상을 내가 하나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체크 밸브를 방향이 위로 하는 게 좋으냐, 수평을 하는 게 좋으냐, 밑으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걸 실험을 하느라고 이걸 체크 밸브를 밑으로 하느라고 이걸 관을 올린 거야, 새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실험을 해봤더니 밑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안 돼. 그거는 말하자면 이게 밑으로 하면 말이죠. 여기 압력과 체크 밸브 뚜껑 무게하고 합치면은 엄청난 물의 높이가 돼야 이것을 체크 밸브를 열어줄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끝을 갖다가 물통 위까지 올려가지고 물을 채워도 이 체크 밸브가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밥상을 하나 놓고 거기다 내가 이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체크 밸브를 옆으로 했는데 그것도 간혹은 하다가 작동 안 할 때가 막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식으로 그냥 위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까지 진행됐나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 발전기를 제가 달았는데 발전기가 지금 아직 발전기는 워낙 비싸니까 못 마련해 가지고 내가 실험용으로 집에 쓰던 거 발전을 할 수 있는 이 모다 종류 그런 건 뭐 많거든. 한 20개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kW 정도 되는 발전기를 다 달았어요. 했더니 발전은 뭐 내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는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수압이라는 게 내가 쓰는 거는 이제 전기 모터를 투입해 전기 모터를 해가지고 이 발전기를 돌리다가 이 수압으로 이 발전기를 돌려보니까 이게 회전이 빠르지 않은 거야. 빠르지 않아 가지고 전기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날개를 반만 했어요. 반만 해가지고 이제 회전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반만 하니까 또 힘을 못 써, 이게. 그래서 새로 이렇게 이제 지금 달아냈거든요. 조금 해가지고. 이제 이건 힘은 잘 쓰는데, 이제 회전이 느리고 발전기가 생각보다 전기가 많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전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발전기는 무조건 커야 된다. 커야 많은 전기를 생산한다. 그래서 말은 개떡같이 해도 듣기를 찰떡같이 들으라 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원리야. 이 힘은 좀 적어도 발전기가 크면은 많은 전기가 생산이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여태껏 이거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100W밖에 안 되니까 보통 발전하려 그러면 최하 5kg에서 10kg, 10kg면 10,000W고 5kg면 5,000W잖아요. 5,000W, 10,000W 정도 돼야 되는 건데 100W짜리를 쓰니까 이건 이제 장난에 불과하죠. 그래서 전기는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될지 모르지만은 이 결과물을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물포 올리는 전기 들어간 양하고 이것을 발전되는 양, 이것을 내가 이제 다 보여드리고 이 작동도 원만하게 이 물레방아 도는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영상을 다 하려고 하면 너무 길고 지금 비가 와서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리는데 쉬어야지요. 이 프로펠러가 보면은 여기 통을 해놓고 여기 이제 모터가 요게 이제 요 하얀 거 요거는 제일 작은 모터, DC 모터 중에서 제일 작은 모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위를 했는데 뭐 이거는 12V만 설정을 해도 물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요 작은 거 요거는 요 하얀 거 있잖아요. 요거는 12V로 하니까 끝에까지 못 올라가. 그래서 한 13V 하니까 막 쫙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다가 무리가 가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다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실험해 본 결과에 봐서는 다음 주 되면 이게 완전히 내용을 보여드리겠지만 결과로 봐서는 물포 올리는 전기양에 비해서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약 배 정도밖에 안 되더라. 물포 올리는 전기양이 100W라면 여기는 전기는 한 200W밖에 생산이 안 되더라. 물론 이게 발전기가 조망만 해가지고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가 이 회전되는 거와 그 힘을 봤을 때 큰 걸 달아도 여기서는 발전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양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이 보였어요. 진행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은 지금 현재 2개나 갖고 모터 있죠. 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벌써 53분이나 됐네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올리지 못하고 이거 체크밸브 발전기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물포 올리는 모터의 전기보다 배 정도 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과 단점은 시끄럽다. 그래서 작은 체크밸브는 하니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밑에서 뭐 잠을 못 잔다 막 그래요. 또 중국 애들이 밤에 근무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 잠을 자거든. 그래서 막 영상으로 막 이 정도로 소리 나요 하고 동영상을 해가지고 한테 올렸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전형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내가 원래 최고의 작품이 하나 있는 거 그거는 소리가 별로 안 나요. 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자체로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소리 안 나니까 이제 그걸로 하고 이거는 일단 다 완성은 내가 시켜 볼게요. 그리고 제가 그 경부 어성에다가 그 산비탈에다가 이제 밭을 좀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세상에서도 물을 쓸 데가 없는 거야. 산 위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한 300m 정도 300m 더 되려나? 몰라도 그 밑에 보니까 도랑이 하나 흐르는데 그건 마을 전체를 거쳐 나오기 때문에 마을에서 생활용수 뭐 이런 게 다 그리 나오기 때문에 물이 깨끗한 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물이 하도 없으니까 허드렛 물이라도 밭에 물도 주고 뭐 설거지 같은 이런 거는 좀 더러워도 그냥 되거든요. 먹는 식수만 깨끗한 물을 갖다 쓰면 되니까
그것도 물이 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00에서 400m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몰라 300m 더 되나 한 500m 넘나 몰라. 그건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 그래서 거기에 도랑에다가 지금 만드는 이걸 갖다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설치를 해가지고 그 도랑에 내려가는 물을 퍼올려가지고 허드렛물로 쓰려고. 그 밑에 다른 밭들 이렇게 보니까 물통에다 물탱크를 막 밭에다 설치해 놓고 차로 싣고 가지고 물탱크 부어가지고 쏘더라고. 그래서 그게 설치해 놓으면 또 이제 사람들 보고 무지하게 이거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뭐 500m, 600m에도 전기 하나도 투입하지 않고 물을 퍼올리니까 그 사람들 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은 모두가 전망이 밝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의 핵우산 방주, 이것이 곧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일들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에 너무 사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한 것과 같이,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는 말씀이 되고 저에게도 있어지는 말씀이 되고,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래. 할렐루야. 방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빕니다. 여러분들의 방주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이 오고 시험이 닥칠 때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속이 답답할 때에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핵우산, 이 핵에도 두려움이 없는 그 우산을 여러분 가정에 비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언약을 세울 것은 전기를 물 쓰듯이, 물보다 더 싸게, 물도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한 개도 안 내고 전기를 공짜로 쓰는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매번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것은 제가 공짜 전기를 쓰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